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3월 4일이죠. 3월 4일인데 첫 번째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에는 우리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땠습니까? 주말이 좀 길었어요, 아니, 이번에는. 근데 주말 동안 선배님 방송을 계속 하셔가지고요.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송을 봤을 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을 다녀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지쳐 있을 때, 늦게 오잖아요, 찜질방 네. 갔다 오면. 지쳐 있을 때 방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찜질방 가면 더 지치죠, 또 사람이. 막 리스펙트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와서 선배께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계속 탄핵될 하신다면서요. 때까지. 그러니까요. 또 다시 한번 리스펙트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저는 탄핵이 아마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7일에 네. 평의가 열린다는 얘기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 3월 5일, 3월 7일, 그러니까 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네. 평의가 열리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일하고 네. 모레 글피 두 번 열리는 걸로 돼 있어요. 수, 목, 금 이렇게요.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3월 11일이 되면은 결심을 한 지 딱 2주가 돼요. 3월 11일 화요일. 3월 11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그런데 박근혜 때 14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열흘에서 14일 사이에 보통 결론이 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11일이 될 가능성도 아, 안 다음 그러면 주? 13일, 12일, 11일 아니면 13일 아,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은 목요일. 목요일. 아,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박근혜 탄핵하고 또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네네. 그 금요일 날 선고가 났더라고요. 오. 보통의 경우에는 네. 목요일 날이 대부분 선고인데 네네. 탄핵은 또 금요일 날에도 선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오, 저도 이번에 저기 그래요? 일부러 또 다시 찾아봤더니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요? 또. 예. 오. 보통은 목요일이 선거예요. 목요일이 네. 선거고 주로 보면 그 밖에 다른 날은 정한 적이 없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 이번에도 반드시 목요일 날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결론이 딱 나와버리면 바로 선고를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금요일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우선은 그럼 이번 주 토요일도 계속 예, 방송을 쭉할 하시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영진 TV를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2주를 연속하는 거네요. 지난주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대단하시네요. 4주 연속이 될 리스펙트, 거예요. 리스펙트.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대학 강의를 하게 돼서 어디 대학인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또 공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진영 말고 저쪽의 예, 사람들. 예, 그걸 보시고 또 그럴까봐 또 이경 네. 질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전 대학 강의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방송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날 외신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아, 오늘 좀 시끄러웠죠, 하루 종일. 삼부토건. 삼부토건. 터졌죠, 삼부토건. 드디어 터졌어. 네. 야. 근데 이제 계속 터져 왔는데 지금은 좀 더 김건희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게 더 터졌다. 근데 이게요, 솔직히 어렵지 않은 기사인데 이게 그 주가 조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이치모터스도 약간 복잡해 하신 것처럼 삼부토건도 똑같이 복잡할까봐 그냥 덮고 넘어가세요. 그냥 연관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쉽다, 네.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 이제서 하니까 참 전 화가 나요. 사실 그러게요. 2023년에 터졌고요. 그때도 이거 주가 조작이다. 네. 엄청 말이 많았고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주가 조작이다. 맞아요. 아니 너무나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우크라이나 뭐 재건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삼부토건이 지금 망해가지고 하는 판에 무슨 우크라이나까지 어떻게 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쟁이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오늘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말도 안 되지만 갔다 왔고, 그 시점 이후에 2달 동안 주가가 막 폭등을 했고, 네. 그게 윤석열이 사실이잖아요. 갔다 오면서 갑자기 확 네. 떴어요. 그 누군가는 여기에서 막 마구잡이로 팔았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이익을 본 사람들과 관련돼서 중간에 매개가 있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다. 네. 이겁니다.
뒤져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도 다 김건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도 김건희, 저렇게 가도 김건희. 아까 우리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형제인 줄 알았는데 형제는 아니네. 그런데 각각도 김건희, 각각도 김건희. 맞아. 야, 이거 정말 요새 맞아.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는 줄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뭔가 수상한 게 있으면 그건 김건희라고. 그러게요. 앞뒤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유는 김건희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네. 최근에 제가 뭐 보다 이명수 기자가 이제 했던 발언이 생겼어요. 그냥 막 사는 여자다. 그걸 좀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발언하셨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트 이제 선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기자분들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 엘리트적인 사고로 김건희를 분석하고 막 평가를 하는데 너무나도 과대표장을 해서 평가를 하다더라. 크게 본다더라. 자기가 김건희를 가장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는 그냥 막 사는 여자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과대평가는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분석만 해보자. 그러니까 돈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고 하는 거 거기에 되게 특화되어 있을 뿐. 근데 그 돈 버는 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면 왜 못 찾아? 쉽지 오히려 불법을 안 하고 해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돈 버는 과정에서의 어떤 나의 커리어의 자부심도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네, 아무튼 삼부토건 수사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네. 도망갈 사람들은 다 튀었대. 네. 문제는. 이게 문제 이게. 왜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네. 갑자기 뭐 하면서 네. 이경 대변인 얼굴이 저 머리 잘렸어요. 네. 요걸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셔. 네, 이걸 바로 잡으려고. 아까 이게 네. 예. 근데 진짜 얼굴 둥글둥글하네요. 좀 갸름해지고 싶다. 아니, 뭐 더 어떻게 둥글둥글하네요. 이런 얼굴도 있어요. 아니 안 그래. 예. 한번 가보세요. 까마고 저는 이제 그나마 그 얼굴빛조차도 까매요. 예.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는 훨씬 안 그러세요. 화면이 이상합니다. 네. 네. 땀난다. 네. 어렵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그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미요,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심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5년도니까 24년도 9월 말, 언론에는 뭐 10월이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9월 말, 10월 달부터 이거는 이제 조사 중이다. 근데 그 조사가 뭐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만 나와 있고 검찰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되게 늦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감원장이 뭐 그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인청 때 이거는 특별히 지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까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참 아무튼 이게 진작에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뭐 기사 난 거 보니까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고 무려 5배 급등했다.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선배께서 이제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터진 건 뭐냐면 저게 뭐냐면 시기가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2023년도 5월 달이 기점이에요. 그렇죠. 네. 5월 달에 기점이고 그때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까지 근데 저 기사가 이제 지금 이게 한겨레였나요? 이제 그 나온 거는 5월 달에서 7월 달 2달 사이에 주가가 1,000원대 초반이었던 게 갑자기 최고가 5,500원까지 2달 만에 팍 뜹니다. 네, 이 자료가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예요. 네, 갑자기 팍 떠요. 네, 분명히 1,000원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뻔도 했는데 갑자기 치솟더니 한 두어 달 사이에 5,500원까지 치솟습니다. 네, 그런데 뭐 주가가 치솟은 것까지는 괜찮다. 뭐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때
수백억 원대의 주식을 막 팔아 제낍니다. 더 2달 사이에. 삼부토건의 기존에 주주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이거를 수백억 원대의 주식을 막 다 팔아요. 그리고 시세 차익만 100억이 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팔고 네. 하다못해 그리고 심지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기도 그럼요. 하고 네네. 그래서 100억인데 드러난 것만 100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좌가 드러난 것만 10개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 드러난 사람들만 누구냐? 조성옥, 조남욱 아니에요. 조성옥 옥 전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그 조성옥의 가족들. 네. 그리고 삼부토건이 이제 이게 지분을 넘겨받은 대주주.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인들 이렇게 10개 계좌에서 저 2달 사이에 팔아가면서 수백억 원의 주식을 팔고 100억 원 정도의 100억 원이 조금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옥이라는 분이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예, 조남욱 회장하고는 일단 좀 친인척 관계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성옥 조남욱 이러니까 좀 친인척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형제인가?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조남욱이 가지고 있던 경영권을 조성옥이 가지고 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혈연 관계는 없지만 또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도 말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은 것까지는 뭐냐면 다른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성옥 네. 여기 지금 시세 차익 100억 원을 가져갔다는 그 조성옥 회장 전 회장은 전 조남욱 회장과 삼부토건 조남욱 그 김건희 윤석열 때 소개시켜줬다는 네. 그 회장이 이제 조남욱이잖아요. 나 일면식도 없다 설명한 적이 있었대요.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조시연이라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개시켜줬던 조남욱의 장남이 조시연입니다. 근데 조시연이 녹취록이 뭐가 있었대요. 그 녹취록에 보면은 조성옥이 일면식도 없다는 그 조성옥 회장이 조남원은 또 누구냐? 조남욱의 동생이죠. 조남원 상가에 나타났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장남이 자기 작은 아빠와 그 관련 없는 사람인데 작은 아빠와 지금 조성옥 네. 회장이 같이 건물에서 만난 그러니까. 것처럼 발언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성옥과 조남욱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맞아요. 이제 이들끼리 또 자주 어울렸다 그런 네, 기록이 네. 남아 있다는 건데 자 이거 말고 네.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라임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가? 아니고요. 예. 네. 그 조성옥이라는 분이 조성옥은 지금은 시세 차익 100억을 가져갔다는 그러니까 그 회장. 신 대주주, 그러니까 네. 조남욱은 구 그치. 대주주 맞아. 이런데 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네네. 구조 신조 이렇게 할까요? 네. 네네. 이제 신조. 신조 이 집안은 휴림 로봇이라고 네. 로봇 그 어떤 전자 이쪽 계통에 네. IT 이쪽의 업체인 걸로 돼 있어요. 네. 이 휴림 로봇이 DYD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삼부토건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조남욱으로부터 인수를 한 건데 그렇죠. 휴림 로봇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휴림 네, 휴림은 항상 보면은 삼부토건과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등장하는 설계 업체죠. 설리 감리 업체죠. 네. 예, 그 업체가 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따라서 조성옥과 조남욱은 각각 다른 사람이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 이 사람은 사업 관계로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잠깐만요. 휴림? 휴림. 이번에 대통령실 이전하는 네, 거기로, 설계 감리회사 그 휴림이요? 그 휴림이에요. 그건 또 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하고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요. 그 휴림이에요? 예, 그렇게 연결돼요. 지분 관계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예. 직접은 아니지만 네. 지분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럼 김건희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이름을 또 휴림 로봇이 또 다른 걸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계속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네, 복잡한 걸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어쨌거나 네. 이들은 돈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혈연으로 얽혀 있는 관계는 아니나 네. 구조와 신조는 그렇죠. 돈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부토건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인데 네. 제가 사실 이 주가 조작을 계속 뒤져봤어요. 2003년 6월 달에 이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거 보세요. 갑자기 1,000원대에 있던 것이 5,000원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언제죠? 2003년 6월입니다. 2023년이요? 네, 2023년 6월. 2023년 예. 6월. 네, 아까 이렇게. 제가 우리가 처음 해봤던 것은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인 거고 이게 그 중간 정도 기간인 네.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두 번을 더 뛰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네. 최고치가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500원 근데 이요. 지금 이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최고치가 4,800원일 때예요. 아. 그러니까 이 뒤로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내려가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더 뛰어요. 그게 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 사이에 네. 대주주들은 지 걸 팔기도 하고 싸게 떨어졌을 때 되사 가지고 또 비싸게 팔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만 100억.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나는 100억인데 그럼 여기서 그리고 아니 김건희하고 아까 조성옥, 조나무 연결된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또 누가 연결이 되어 있나? 그러면 이종호라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죠. 네. 그 이종호입니다. 해병대 네, 네. 해상병 사건 때 등장했던 그 이종호예요. 그렇죠. 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냐? 아까 보시면 5월에서 갑자기 팍 뛰어서 7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배는 중간에 이제 6월을 설명해 주시고 6월에 한번 뛰고 그 7월, 뒤에 7, 이제 8월에 한번 또 뛰고 그때 10월에 한번 또 뛰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최고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5월 달에 그 확 뛸 때 이종호가 뭐 했냐? 카톡방에 그러니까 내일 3부 체크. 그 3부가 그 2, 3부예요? 그 3부가 2, 3부로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 밝혀진 거죠. 이종호가 본인들의 카톡방에 내일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올린 지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이 확정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땡뚱맞게 확장이 돼요. 우크라이나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크라이나가 얘기되는지. 그리고 메시지 직후 2023년도 5월 19일 날 삼부토건 거래량이 평소보다 40배로 뛰어요. 네, 갑자기 네, 뛰죠. 그래서 4천만 주로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보세요. 근데 이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아님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이름이 막 소문이 막 번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영국 젤렌스키 부인이 젤렌스키 부인이 딱 방한을 합니다. 네. 뜬금없이 뜬금없이 방한을 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주 운운하면서 확 뛰어요. 네, 그렇게 뛰지도 않을 건데 갑자기 거래량이 40배씩이나 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돈도 음. 한 2달 전에 1,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5,500원까지 올라가 버린 근데 거예요. 이거를 뛰는 걸 알고 그 사이 본인들은 팔았다는 네.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네. 팔아가면서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근데 또 5월에 주식이 뛰었잖아요. 네. 5월에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삼부토건이 그 23년도 5월 달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저 그때 그 기사 보고 뭐야 생뚱맞게 네. 그 산부 맞아? 라고 우리들이 다 놀랬었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그 원희룡 장관이 맞아요. 폴란드까지 가요. 원희론도 참석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 뭐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 직후에 또 뛰죠.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2023년도 5월인데 그때 김건희 주가 조작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가 그 메시지가 있었고 내일 3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하고 원희룡도 거기 갑니다. 네. 그 뒤에 이렇게 막 뛰었던 거예요. 갑자기 상한가로 막 폭락을 하는 거죠. 폭등을 하는 거죠. 폭등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참 보면서 야 이렇게 돈 벌기 쉽구나라는 생각 드는데 당시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해 6월 2023년 6월입니다. 주가 93.47% 급등.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삼부토건. 뭐 그다음에 뭐 삼부토건 18% 뭐 삼부토건 10% 우크라이나 맞아요. 재건 참여 솔솔
자,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그렇게 해서 확 뛰는 거거든요. 네. 이때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 걸로 알았고,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면 삼부토건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죄송합니다. 목소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막 기대를 많이 하고 또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네. 주가가 막 오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부토건은 주가는 막 그 네.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경영진하고 그 대주주 일가만 100억 원이 넘게 차익을 돈을 벌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 저부터 이거 주가 조작입니다라고 했고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주가 조작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고발장 낸 분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가 되니까 조사한다고 금감원에서 참. 네, 갑자기 조사한대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조사 중인 건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조사한다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검찰은 또 가만히 있고 네, 검찰 금감원만.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뭐 하나 봤더니 검찰은 얘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전속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 전속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금감원에서 고발을 해야지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조뿐만 아니라 여기 삼부토건이 사실 꽤 여러 번 주가 조작 의심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때도 보면 이때가 이제 6월 달이거든요. 아, 네네. 2023년 6월 달인데 네네. 1,000원으로 떨어져 있던 것이 갑자기 확 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한데 이건 지난 한 2, 3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 정도의 네.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요. 계속 내려가고 예. 있었네요. 그래도. 들쭉 날쭉 하죠. 그 뭐요? 자, 어. 이게 뭐냐면요. 윤석열 테마주 때는 저 기억이 해요. 네. 선거 때. 맨 처음에 이 삼부토건이 뭐로 뜨느냐면 이낙연 테마주로 떠요. 그때는 이낙연 씨 민주당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저거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낙연 씨 동생이 네. 이계연 씨가 거기 부사장인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낙연 테마주라면서 삼부토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국힘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할 것 같았는데 별로 안 했어요. 거기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서너 달 뒤에 이번에는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면서 또 뜹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조남욱 회장과의 관련 때문이죠. 대선 앞두고였었잖아요. 저 첫 번째 뜬 거는 윤석열 테마주는 대선 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자, 이게 보면 동그라미가 총 4개가 있는데 네. 맨 앞에는 이낙연 테마주. 그렇죠. 두 번째는 윤석열 테마주인데 네. 세 번째 동그라미도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이거 네. 왜 윤석열 테마주냐?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윤석열이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당선될 무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 뜹니다. 윤석열 테마주가.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때려박는 거예요. 쭉 때려박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테마주라는 네. 이름으로 확 뜨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때가 23년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만약에 방문하고 원희룡 보내고. 그렇죠. 예. 네. 삼부토건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여기에서 몇 번을 해먹었다는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주만 얘기 나오는데 이낙연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까지 덜면 얼마가 나올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뜨기 직전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꼬라박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러 때려박는 거지 뭐. 다 찾고 오히려 막 100억 원 넘게 시세 차이 그렇죠. 없고 본인이 털고 나간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움직였던 것도 이상하고 네. 김건희와 관련된 이종호 씨의 메시지도 이상하고.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난 지금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었던 게 삼부토건이 망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갈 수가 없어. 네, 그때도 좀 이상했어. 이거 뭐 이상하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산부가 그 산부가 맞나라는 예. 게 저한테 첫 번째 든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산부가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그냥 그 뒤로 무야무야. 주식 아니, 투자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죠. 마치 진짜 우크라이나에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럴싸한 것이 당시 부산 지역의 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투자하자 이런 붐이 한번 일었었어요. 건설업체. 아, 네, 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린 닥터스라고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정근이라는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고요. 네.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이 사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네. 정의화 국회 부의장도 의사죠. 아무튼 뭐 이쪽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근 이 양반이 그 건설업체를 또 하나 갖고 계세요. 근데 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테마주 뭐 이렇게 한참 또 떠들어요. 아. 그러면서 무슨 그 교계 세미나도 열고 그럽니다.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로 교회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 아. 더 황당했던 거는 그 세계로 교회하고 어찌어찌 연결이 되니까 김혜선 목사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김혜선 목사. 예, 김건희 씨 고모. 그 사람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요? 참.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뜨는데 그때 이 정근 그 의사도 그 그린 닥터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 사람들 이 사업을 할 때 건설업체를 하나 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업체라고 있는데 온종합건설이에요 또. 온종합건설.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웬 느낌에? 온종합건설 그거 아니에요? 그 요양. 예, 그렇죠. 최은순 씨가 운영한다는 요양원. 네. 거기 그 지금 양평에 있는 요양원. 예. 양평인가? 예, 거기. 예. 양평이죠. 거기 양평 고속도로 예. 휘어지게 만든 그 근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거기 그 요양원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랐던 게 온요양원인데 네. 온요양원의 그 마크하고 온종합건설의 마크하고 되게 비슷해 또. 동그랗게 돼가지고. 마크는 저 생각 안 나요. 오. 예.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양평까지 가서. 막 웃었는데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얘들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이걸 작정하고 덤빈 거야, 이게. 진짜 걱정을 했구나. 네. 뭐 이렇게 뭐 엉켜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2023년, 2022년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혼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열심히 했는데 아니 보면 내가 항상 그래요. 뭐 양평고속도로도 나 혼자 막 얘기하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하지 안 할래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YTN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주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배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때 엄청 방송을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잔뜩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방송을 너무 되게 잘 대응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자료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서 근데 그거를 제가 말고 다른 분들이 쇼츠로 많이 만들어서 엄청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장영진 선배의 자료였습니다. 그 무렵에 저랑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그때 현장 갔죠.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맞아요. 네. 자료를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진걸 소장이 뭐하냐 용진아 빨리 보도해 이랬는데 네. 진걸아 나 겁난다 그랬더니 진짜 그때 겁나더라고요. 뭐 겁이 나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해서 그 진실에 다가가면 가가지고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걸아 내가 한숨 좀 토릴 테니까 너가 좀 먼저 시작해라. 네. 그래서 그 안진걸 소장이 그날 그 오마이뉴스에 가가지고 딱 터뜨린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좋았어. 이제 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역량으로는 당에서의 정보를 입증할 만한 정보를 제가 확보를 못해서 제 역량으로 그래서 그때 막 선배께 부탁을 드려서 아무튼 대응을 잘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국토부가 자료를 싹 숨겨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얻은 자료는 다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은 맞아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선배께 자료 받을 때도 선배한테 현장 가셨냐, 구글맵으로 확인 정확히 하신 거냐, 뭐 몇 번을 확인하고 받아가지고 그것도 YTN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해졌으니까. 네,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매번 빨라요. 1년, 2년은 항상 빨랐던 것 같아. 그 이제 삼부토건 얘기가 나왔어 말인데 삼부토건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윤석열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모친 그러니까 네. 최은순 씨도 물론 계속 나옵니다만 그렇죠. 삼부토건 네. 조남욱 회장이 그렇죠. 윤석열과도 꽤 깊은 관계였더라고요. 이거 많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2021년도 선부토건 골프 받았다. 네. 골프 접대 받고 향후 선물 받은 정황이 있다. 이건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네네. 뭐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일정표라든지 선물 일정표 명단에 계속 나오죠. 맞아. 일정표를 보시면은 조남욱 회장의 이제 그 달력이에요. 네. 저기 보면은 최 회장하고 윤검이 있잖아요. 네, 윤검. 네, 네, 윤검, 최 회장. 그때 당시에 2011년도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 이과장일 때. 중수 이과장일 네. 때 아우 그리고 최 되게 착한 회장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최 회장은 최은순. 최은순이죠. 그때 이제 이미 이건 다 몇 년 전에 이제 다 아셨던 거예요. 한 작년, 재작년 다 아셨던 거고. 네, 이렇게 대선 때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 골프를 거죠. 쳤던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삼부토건과 윤석열, 김건희, 그 최은순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여기서 조남욱하고 윤석열만의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그 황하영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황하영, 좀 예. 생소한데요? 그 동해 쪽에서 네. 그 건설 사업을 하면서 윤석열을 뒷받침해 줬다는 분입니다. 그 황하영이라는 분이 여기에 조남욱 회장하고 또 같이 얽혀서 나와요. 이게 보면은 조남욱 회장의 이 메모거든요. 이 메모지 네. 보면은 황하영 사장 옆에 윤검사라고 되어 있죠. 그 윤검사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윤검사죠. 아, 네네. 뭐 다 나온다 이렇게. 예. 이렇게도 나오고 자, 네. 이 황하영 씨 얼굴을 조금 치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확대 이사회 돼 있고 황 사장과 무정스님도 황 사장이 등장. 황하영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리고 무정스님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저게 조남욱 회장의 그 자료인 거죠? 네, 조남욱 회장의 이 메모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씨체는 아마 비서가 쓴 걸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네. 그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무속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업자들, 이 업자들이 다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결국에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기 그 김건희가 그 코바나 콘텐츠에 네. 있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이 이제 덮치잖아요. 촬영하러 갔더니 김건희가 도망을 가면서 네. 누구 경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예 목덜미를 잡죠. 목덜미 잡고 예. 이렇게 그 김건희는 목덜미 잡은 얼굴 이렇게 사람이 가리고. 누구냐? 황하영 씨 아들이에요. 그 황하영. 네, 아, 그 사람이 네네네.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 무슨 근무하고도 있다고 하죠. 예, 그 네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끼리끼리 해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2011년도 얘기를 했는데 삼부토건 임원들이 2011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한 없었거든요. 명도 없죠. 예.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부장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비서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삼부토건의 창업주인 조남욱 창업주의 아들인 조남욱 회장의 비서실 문건에서 다 드러난 건데 2019년도에도 뭘 받아 선물 명단에도 네. 들어있어 2011년도에도 또 들어있어 그리고 삼부토건의 자회사인 나무관광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또 2007년도까지 내려가서 그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명단에 또 선물 받는 사람 명단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네. 예.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았던 것은 2007년도부터 쭉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부패의 골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나와요? 예, 여기 이 역시 이거는 이제 조남욱 회장의 메모인데요. 네. 뭐 로타리 지구 협의회, 뭐 하얏트, 뭐 그랜드 볼룸,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정 사장, 신 사장, 양 차장, 무정 이렇게 등장합니다. 만찬은 스님이죠. 그 예. 무정 스님. 그 무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냐? 여기 보면은 양 차장이 등장합니다. 이 양 차장은 누굴까요? 양재택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양재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조남욱 회장하고 황하영, 무정, 양재택,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다 이어지는 거죠. 아, 삼부 토건을 중심으로요? 네, 삼부 토건을 중심으로. 부패의 골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임원 주가 조작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뻔히 드러나게끔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할 때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명백한 이 주가 조작입니다라고 했었는데 네. 언론들이 같이 날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과정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등장할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수사해도 수사가 뭐 아무 무혐의로 그냥 끝나버리고 예. 수사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나마 주가 지금 하는 것도 주가 조작 이렇게 대놓고 하고 그렇죠. 네. 대놓고 했는데 이제서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삼부토건 이미 상패했어요. 상패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갔어.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도 수사 중인 거고 어떻게 정확히 모르고 검사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 삼부토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혹을 주가 조작 의혹이 또 있는 삼부토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참 갑자기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됐는데 이 자료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예 이거는 이거 무슨 저기 네. 이게 그 당시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미 삼부토건이 문제다. 이 삼부토건이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그다음에 네. 김건희 주변에 어떤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줄리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심지어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동까지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부토건까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저 김건희 씨 육성이잖아요. 네. 육성을 이제 그 록처럼 이렇게 워딩 친 건데 맞아, 저 기억납니다. 그 이명수 기자가 저 때도 한번 엄청 네. 뭐 한번 날린 적이 있었죠. 네네. 아무튼 참 안타까워. 이게 좀 진작됐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외쳤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부토건 이제 문 닫았어요. 이제 이거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김건희와 윤석열 간에 연결된 관계는 그래도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고. 그래도 밝혀야 됩니다. 네. 이제라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참. 근데 매번 문제지만 권성동이 문제야. 아니 진짜 이거 권성동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또 이분이 지금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권성동은 지금 뭐 6월 26일까지 이재명 대표 뭐 최종심 이거가 꼭 확정해야 된다고 국회에 뭐 결의안을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쪽은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것이 아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1심 지연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토론 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 증인을 43명을 신청한 사람이 검찰이에요. 그래요. 이재명 측은 딱 4명. 심지어 딱 4명. 그러니까 이건 1심도 이거를 지연시킨 사람은 검찰입니다. 당시 그때 1심 담당 판사가 네.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담당 판사 못 견뎌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증인이 48명인데 이 사람들을 그렇죠. 불러서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나보고 늦게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맞아요. 이러면서 네. 이제 사표를 내버리고 갔어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새로 들어오는 판사가 사실상 거의 꽂아 놓은 사람인 거야. 네. 판결 희한하게 내리려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판사가 있으니까 판사를 내쫓으려고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재판 지연 얘기하는데 당시에 유동규도 그때 또 증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유동규가
원래는 3일 동안 이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2달 가까이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서 엄청 시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항소심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지금 그 권성동은 뭐 항소심도 뭐 지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네. 뿔 뜯어먹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한 달 만에 맞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작년 11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이제 올해 1월 23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원칙이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끝난 거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끝나지 못한 것이 65%. 네. 그럼 작년만 한번 봤어요.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끝난 거를 작년 거만 한번 그 민주당에서 추산을 한번 했더니 못 끝낸 것이 85%. 아, 그러니까요. 네. 안 끝나요. 못 끝내요. 그러니까, 선거 그렇죠. 삭발렇게 못 끝내요. 못 끝낸 것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 권성동은 주장을 하지만 3개월 이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지연시킨 거라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작년에 3개월 이내 항소심을 끝내지 못한 건만 다 봤더니 85%가 됩니다. 사실 권성동은 지금 할 말 없는 게 그 강원랜드 취업 의혹 같은 경우 이거 참 애매하게 끝나버렸거든요. 본인은 무죄 판결 받았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권성동 이름 팔고 취업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 그렇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가 다 안 나오는 바람에 무죄가 나긴 했지만 네. 증거가 안 나온 이유가 있죠. 권성동도 검사고 기소한 사람도 검사고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가 당시에 그 안미영 검사였잖아요. 안미영 네. 검사 완전히 검찰에서 매장당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요즘 우리 그걸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끄집어내면 참 할 말 많은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중앙대 졸업생의 배드 버전과 굿 버전을 보신다고. 배드 버전은 권성동이다. 권성동이고 굿 버전 이재명이다. 예, 그럭저럭 쓸만한 버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 중앙대 법대. 네. 그럭저럭 쓸만한 버전. 지금 박사 네. 언제 마치세요? 이제 마지막 학기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제. 고생하시네요. 그럭저럭 쓸만한 버전. 아주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까지 막 흔들려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본인들이 선거는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확한 팩트가 간단하지만 이걸 모르시면은 안 되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시간이 늘 짧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우리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금요일에 외신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